우리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들 옳았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방향이 옳았다고 봅니까? 네.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정말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의 예. 의미를 알겠습니다. 일단 구 변호사님, 네. 김윤덕 장관의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 하는 거 맞죠? 저는 지금 저 대화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건지가 좀 믿음이 안 갈 정도였고, 김윤덕 장관은 사실 여태까지도 뭐 디테일은 잘 모르겠다, 수치는 잘 모릅니다, 뭐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대통령 뜻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굳은일 시키고 욕바지로 써먹는 건가? 무슨 유시민 씨 말하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써먹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뭐 전문성이 있다 이러는데, 이번에 그 펫버스 논란인 황희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에 배정이 돼 있고 본인을 도시공학 전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토위 소속이신 분들은 여태까지 의정활동 저렇게 하셨으니까 아, 저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역으로 아, 정부에 대해서 레드팀 역할이라는 건 포기해야겠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반복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랑 시각이 똑같으면 이건 앞으로도 뻔할 뻔짜네, 대안이라는 것도 없겠구나. 사실 근데 정부는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어요. 왜냐, 헌법적으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내세우는 게 개국 정비인데, 그거 개국 정비는 뭐 한 100명 정도 때려잡으면 정비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부동산은 전 국민이 플레이어거든요. 그 모든 변수를 국가가 통제한다. 만약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정부가 정책이 시장이 이기겠냐는 질문에 뭐 마지막에 뭐 질문 요지를 모르겠다는 단서를 주석을 달긴 했지만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부동산 정책이야 사실은 하면서 맞춰갈 수는 있는데, 이게 마치 일단 정책을 한번 정부에서 던져놓고 주무부처에 던져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한데 여론을 좀 보고, 이런 뭐 나중에 일관성 없는 혹은 누더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의 이 미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권이나 다 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은 정책적 목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권이라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면에 나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규제나 세제가 같이 들어와서 이게 정책적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뭐 대출 규제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이 공급에 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이 김윤덕 장관이 어떤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의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책을 이발하거나 추진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집도 펼치면서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이나 또 주무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와 그 신뢰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을 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네. 저걸 야당에서는 대통령 유체 이탈 아니냐. 툭 던져놓고 여론 안 좋으면 대통령이 수정 가능성 언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 대화 자체가 정말 너무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허허 웃으면서 저런 얘기하는 거는 남들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는 아저씨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사예요. 왜냐, 지금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니까 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저 욕먹게 돼 있어요. 허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 피눈물 나는데 호호 깔깔하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지금 기어다니세요라고 장관한테 남 얘기하고 네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예. 그럼 내 잘못이니까 내가 기어다녀야겠습니다. 나부터 지금 욕먹어야겠네요. 이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계속 유체와 이탈 합법으로 뭐 형소법도 안 읽어봤는데 라면서 추궁하는 입장인 것처럼 하는 거는 예. 본인한테는 피묻히기 싫어하는 굉장히 비겁하고 회피형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굳이 반론하자면 뭐 그게 뭐 마치 뭐 회피형 혹은 뭐 이런 나중에 유치했다 이런 거의 취지를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여론을 봐서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읽힐 수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웃으시네요. 질문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의 예. 의미를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은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거꾸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인의 생각과 달리 답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답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중 면에서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정재 의원께서 질문에 2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의 발언과 그 다음에 또 발언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저는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그건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모든 상황이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그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죄송한데 예.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장 이기는 정책은 정부도 없고, 없는 정책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데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신뢰하는 부분인 것인데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건 약간의 해프닝인 것이고 지금 문제는 이제는 그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정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 그럼 이제는 대안을 좀 내는 곳에 좀 목소리를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장관 한마디 그리고 그 내뱉는 이제 야당 의원의 질문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야당의 대안은 무엇이고 그럼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 시기인 것 같다. 네, 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장관께서는 실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질문에 요지를.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잘못 대답한 거다. 질문에 집중보다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질문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일에 네. 숙지를 못 한다는 게 이게 숙지라기보다는- 해명이 될까요? 숙지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네. 네, 해명을 그런 이렇게 부분이죠. 여쭤볼게요. 네. 아니 이게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하고 멋쩍게 웃었거든요. 예. 근데 질의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그 어떤 웃음의 의미인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 네. 어렵죠. 힘들죠. 인지 부조화가 올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소신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복잡한 데다가 정말 세제 개편안도 이번에 입법 예고라고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을 그 이후에 들어서 네. 정부안을 제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너무 가벼운 처사입니다. 네. 입법 예고 자체도요. 입법 예고하기 전에 네. 이미 많은 수기 과정과 네. 국민들의 목소리,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입법 예고예요. 네. 근데 먼저 발표해놓고 국민들 의견 듣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전부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